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물론 오늘까지 강하게 올라주면 좋겠지만 이 미증시도 숨고르기 양상 다소 좀 피로감이 엿보이는 구간이고요. 우리 증시도 앞서 이거래일 연속해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기대를 약간은 좀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또 중간중간에 실적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개별 재료 있으니까 이 부분 따라가 보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밑그림을 먼저 좀 그리는 6시간 3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내부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 있다 앞서 말씀을 드렸고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라든지 그리고 물가지수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다 나오니까 경제 지표까지 오전장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윤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이유는 CPI에 있었는데요. 9월 CPI가 전년 동기에 대비 3.7%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둔화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CPI가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나중에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흐름 국내 증시는 어떻게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나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7%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확인해 보시면 246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파란불을 켜내며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7%가량 밀려나면서 어제 전일 종가 대비 6포인트가량 하락하며 출발합니다. 현재는 82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유입이 됐었던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은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를 하락 쪽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는 6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329억 원, 기관 투자자들은 27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함께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되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26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199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함께 팔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6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상승하고 있는 섹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의료정밀 섹터가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09% 하락하면서 어제는 이 의료정밀 섹터가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오늘은 그 탄력을 다 출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전자 섹터도 0.9%에서 1%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투자 심리가 냉랭해지면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주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서비스업 섹터도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사라지나 했는데 이제 이렇게 CPI가 발표가 된 이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시가 되고 있어서요.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주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통신업에서도 1.13%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해주고 있는 업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는 종이 목재 섹터가 0.1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장 직후에는 한 3가지 업종들이 상승불을 켜냈는데 현재는 탄력이 다 둔화되면서 종이 목재 섹터만 그나마 강보합권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됩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16%,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4%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대부분 9만 원 선까지 올려잡기도 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셋업체들도 오늘은 잠잠한 흐름 이어가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0.91% 하락 중에 있고요. 삼성 SDI도 0.37%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 흐름이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1.15% 강세 기록하면서 3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나름대로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0.19%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기아는 0.47% 상승 중에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은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1.07% 하락한 23만 1,500원 선에 거래되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습니다. 1% 넘게 밀려나면서 1.25% 하락한 14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0.96% 하락세 기록하면서 7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되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밀려납니다. 에코프로 BM이 0.39% 하락, 에코프로가 0.29%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DX는 1.41%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LNF는 1%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 셀트리온 제약은 0.3% 올라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1.58%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64,200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HLB는 0.66% 하락하면서 3만 원 초반 부근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기록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1.92%, SM이 2.22%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반등해줬었죠. 로봇주들 쪽으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 부담감을 안고서 2% 넘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나름대로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HPSP가 0.3%, 리노공업이 0.06%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증시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1,300여 개 하락불, 상승불은 800여 개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뚜렷하게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원전 쪽, 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루마니아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상승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은 상품주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나 음식료 쪽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미래생명자원을 비롯한 이런 음식료 쪽에 대두라든지 옥수수, 여기에 영향을 받는 비료사료 쪽 같이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기에 상품 가격이 좀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라든지 곡물 쪽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 지금 곡물 쪽 관련된 종목군 하고요. 에너지 쪽으로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를 보자면 실적입니다. 실적이 곧 나올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예상 리포트를 내놓죠. 그런데 화장품 쪽으로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역대 최대 실적이 기록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받는 쪽은 상당히 좋은데 한원 시스템 어닝 쇼크 나올 거라고 한 증권사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한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장에 부진한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미룡 의료
의료기기하고 의료 AI 쪽이 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쪽으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종목별로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전선 그리고 원전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원 측에서 루마니아와 함께 원전 사업에 공동으로 수주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한국수력원자원은 현지 시각 12일 기준 루마니아에서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부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에는 캐나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함께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 체르나부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 건설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 규모는 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소식에 우선은 한전 KPS도 올라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대형 종목으로 여겨졌던 원전주들보다는 전선 쪽으로 탄력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LS 전선 아시아가 오늘 코스피에서 4%대 탄력 받아 나가고 있고요. 한국 한전 KPS도 오르는 가운데 HT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한전산업까지도 동반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게 될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번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핵심 뉴스에서도 또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체크포인트에서도 나왔던 원전주들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요. 아마 오늘장에 잡기는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조정님. 오늘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큰 종목보다는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 지금 한 11% 지금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장중에는 뭐 지금 한 15%까지 올랐다가 조금 이제 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소형 업체들한테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몰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신기계 잠시 한번 보시면은 차트는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쌍바닥 나오는 것 같고 위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쌍봉이 잠시 나왔는데 네. 여기서 또 아래에서 쌍바닥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차트는 좀 괜찮아 보니까 조금 홀딩 해보시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조금 실적으로 더 증명이 좀 되면은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는 걸로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이 모멘텀은 저는 뭐 한 1박 2일짜리 아니면 뭐 오늘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스탠스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번 모멘텀 보고 들어가셨다 하시는 분들은 1박 2일 정도 짧게, 그리고 난 중장기적으로 원전주들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좀 들고 가는 것까지도 내년까지 가져가는 것도 열어두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군, 지금 고물 쪽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21%대 급등하고요. 한일사료가 12% 상승합니다. 고려산업도 13%, 누보 8%, 팜스토리 8%. 이쪽 곡물, 비료사료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뉴스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간밤에 상품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대두 선물이 한 2.8% 정도 올랐고요. 밀선물 3%, 옥수수 선물 1.5%가량. 사실 그동안의 움직임 대비로는 급등이라면 급등이 많습니다. 워낙에 크게 움직이는 쪽은 아닌데 선물시장에서 이 곡물가 눈에 띄게 오름세를 나타냈고, 미국 쪽에서 가을 수확철이 좀 오니까 여기에 최근 들어서 수요 공급에 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시피강 근처에 지금 가뭄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크라이나는 워낙에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슈가 있을 때는 곡물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몽 빼고는 크게 생산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전쟁 발발로 인해서 곡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이와는 또 별개의 이슈로 현재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일단 시세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점 대비로 많이 빠져 있는데. 네, 아니 뭐 왜 움직이는지는 뭐
저도 뭐 봤는데 상품 가격도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는데 뭐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한 20% 넘게 오르고 맞아요. 네.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급 쪽으로 뭐 매수가 들어오니까 일단 홀딩 해야지. 뭐 홀딩 하시고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미래생명자원 차트를 보시면은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뭐 60일 이동평균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약간 뭐 저항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게 오늘로서 상승이 끝날 것으로는 보고는 있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수급이 윗골이면 안 달린다면 그러면 하루는 이틀 정도는 좀 더 가지 않겠나. 일단 뭐 홀딩 해보시죠. 일단. 네, 아직 뚜렷하게 급등의 원인이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일단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홀딩하면서 계속 어떤 소식이 좀 전해지는지 이 부분 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그럼 상품 시장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너지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운데서 흥구석유가 가장 탄력이 좋죠. 오늘 장도 8% 오름세 보여주면서 벌써 닷새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50주 신고가 재차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이쪽은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2% 중반에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장 대성에너지 쪽으로 강세 흐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가 현재는 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경동도시가스 뭐 이런 종목군들도 가스자 붙는 종목군들 전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라든지 이 가스 가격도 크게 반응은 안 나오는데 일단 국내 관련주들, 상품주들이 오늘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도 한번 볼까요? 네, 뭐 일단은 뭐 S-오일이라든가 뭐 GS 이런 쪽은 뭐 소폭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가벼운 종목들,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이런 쪽하고 뭐 그다음에 GSE, 대성에너지 뭐 이쪽에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쟁이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 그러면 앞으로도 뭐 한 번 더 상품 시장 움직이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매수는 좀 들어오고 있다. 일단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멘텀 수급이 좀 받쳐주니까 좀 오르고는 있는데 뭐 일단 뭐 저는 그래요. 뭐 미리 가정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많이 오르고 있으면은 적당한 시점에서는 뭐 이익 실현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상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강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실적 쪽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이 아직은 이제 초입인데 그렇다 보니까 전망치, 이 증권사 레포트의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실적 좋을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된 쪽이 화장품입니다. 코스맥스가 증권사의 레포트 효과 받으면서 현재 10%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7거래일 만에 반등이고요. 9월달 초부터 가파르게 꺾였는데 반가운 반등세 코스맥스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메카 코리아 보겠습니다. 또 화장품 가운데서 실적하면 생각나는 종목이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종목은 꺾인 게 없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입니다. 실적이 얼마나 좋을지 이번 주 벌써 수요일부터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 밴드 상단 뚫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5% 넘게 오르면서 33,8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그때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내놓고 급등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시즌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보면 인구루드랩도 바로 봐야죠. 인구루드랩도 역시나 50주 신고가 차트 비슷하게 직전 고점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강한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콜마도 한 3%대 오름세, 아모레쥐나 아모레퍼시픽 쪽으로는 1% 정도의 제한된 상승세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 실적 기대가 큰데요? 대형주보다는 역시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로드 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뭐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지금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기대감 가지고 먼저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적당한 시점에는 오히려 좀 팔아야 된다. 매도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네. 일부 매도도 괜찮고.
기대감 가지고 오르는 거니까 막상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를 또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또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비만약 관련해서 최근 이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도 반등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인벤티지랩이 오늘장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현재 시세가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 보겠습니다. 1% 정도의 상승 움직임. 올릭스 보시면은 이 종목은 빠지네요. 2% 정도. 인벤티지랩이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가운데서도 이제 다소 좀 온도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벤티지랩하고 펩트론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차트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달라서. 오히려 지금 인벤티지랩이 강한 거는 그런 이유.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펩트론 보시면은 굳이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한번 참고로 한번 들으세요. 펩트론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쌍봉이 나왔잖아요.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뭐 여기 어떤 올라가면 갈수록 조금 부담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고점 한번 테스트가 남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쌍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고점 테스트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기술적으로는 그냥 그 정도로 분석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좀 전에 실적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은 실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반면에 자동차 부품 쪽의 몇몇은 또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면서 현재 급락을 면치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온시스템 3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면서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투자의견과 목표가를 모두 다 낮췄습니다. 투자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에 12,000원이었는데 20%면 많이 내린 겁니다. 20% 내려가지고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의 주가 즉각적으로 반응 나타나면서 현재 9% 육박하는 하락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쪽 자동차 부품 쪽의 종목군들도 좋지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 자율주행 쪽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종목이 반등할 때 탄력이 괜찮았죠. 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4% 올랐는데요. 오늘 6%가량 하락하고 있고 서현이화라든지 이쪽은 서현이화는 괜찮네요. 1% 정도의 상승 움직임이고 화신은 약보합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한온시스템에 국한된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섹터 전반으로 이번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좀 내려놔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화신, 아진산업, 이 나머지들은 소폭 약보합이에요. 네, 괜찮아요. 나머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한온시스템 개별적으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네. 증권사 HL 만도도 안 좋은데 한 5% 그래요? 신저가예요. 52주 신저가예요. 그러면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이랑 그렇죠.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만도는 모르겠는데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좀 안 좋게 전망을 하는 바람에 좀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네. 아진산업이랑 화신 이런 것들은 괜찮으니 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온시스템이요? 실적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정리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오늘 정리하는 건 반대고 일단은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네. 좀 버텨야 된다 지금. 버틸 때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쪽 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 인공지능의 확대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꾸준히 오름세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줌인터넷 있습니다. 이 종목 1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수혜주로도 같이 좀 분류가 되더라고요. 오늘 장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줌인터넷이고요. 그 밖에도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도 추세가 꾸준히 우상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추천 나왔던 KINX도 1%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추세적으로 이쪽이 연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 그리고 빅데이터 쪽 이쪽도 같이 좀 큰 범주에서 묶을 수 있는데 비즈니스온이라는 업체 있고요. 여기도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추세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중소형주들이어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분석이 좀 힘들어서 이쪽은 오르긴 오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뭐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털 홈페이지란 거 정도? 그냥 뭐 그 정도는 아는데 얼마만큼 수혜가 예상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가 뭐 알아야지 말씀을 드리는데 잘 모르니까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좀 알려진 게 제한적인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좀 꾸준히 올라서 시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장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아침입니다. 양쪽 지수도 좀 밀리고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에 안심을 했었는데 다시금 135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원이나 이렇게 상승하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래도 뭐 그동안 오르는 것이 있으니까 할 텐데 더 빠지면 안 될 텐데요. 오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주말이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관망하겠어요. 오늘 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좀 보고. 뭐 적극적인 여기서 시장 참여 좀 빠졌다고 해서 그동안에 뭐 지금 2,400에서 뭐 70포인트 이상 정도 올랐는데 오늘 20포인트 빠졌다고 해서 2,450 밑도 아니고 저는 뭐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5일선, 11선에 닿으면 좀 반등할 수도 있어요. 또 물론 그 시점까지 그럼 기다려 보던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시세가 오늘 좀 운 좋게 좀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인 이익 실현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시장 어떻게 올라갈지 좀 더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주말이니까 굳이 주말 리스크 가져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보여줬던 이 반등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조금 더 지켜보자. 다음 주 그러니까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 뭐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던가. 네. 오늘은 뭐 굳이 뭐 적극적인 뭐 여기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망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